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선사시대 들어갑니다. 선사시대. 지난번에 지겹게 얘기했어요. 먼저선 기록사. 기록이 있기 전의 시대, 구석기, 신석기를 얘기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선사시대는 평등사회예요. 참고로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불평등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함정으로 옛날에 가끔 나왔는데, 이때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도자는 있었는데 지배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배자.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은 평등이든 나발이든 그냥 만약에 사냥을 가요. 그럼 누가 지도하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장자나 이런 사람들. 그건 지도자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지배당하는 자, 그 다음에 지배하는 자, 이건 지배자죠. 이땐 불평등 사회지.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지배자가 출현한 건 청동기 시대입니다. 무조건 지배자가 출현한 건 청동기 시대다. 그러니까 신석기 때까지는 평등 사회였다. 그리고 지배자의 무덤이 대표적인 게 북방식 고인돌이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한 50톤 이상의 돌이 있어요. 이런 거를 여기 이제 사람 여기 이제 지배자의 시차 묻혀 있고 시차 여기다 놓고 이제 양쪽을 이제 널따란 돌로 가려요. 어쨌든 이게 북방식 고인돌이라는데 이런 걸 만들려면 한 몇백 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적을 통해서 지배자 출현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불평등 사회가 시작된다. 참고로 그러면 왜 이때는 괜찮으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긴 있었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원숭이들도 싸움은 해요. 전쟁은 해요. 원숭이들도 조차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지배하려는 전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겨서 싸우는 경우는 있더라도 쟤네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걸 정복전쟁이라는데, 정복전쟁 따위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참고로 여기는 무리사회예요. 이동을 하는 사회죠. 이동. 그러다 이제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하고 가족 개념이 생겨요. 시족. 자, 그리고 마을을 이뤄요. 부족.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방어시설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방어시설이 꽤 나옵니다. 성체. 성을 두르는 그 한마디로 이제 뭔가 방어시설. 그리고 환호. 환호란 건 두르는, 그냥 어쩌면 여기를 이제 두르는 호수 같은 거죠. 이런 걸 해갖고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이런 방어시설이 등장하는 건 청동기예요. 왜냐? 본격적인 전쟁의 시기니까. 그리고 지면은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배자가 출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자, 이때부터 불평등사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은 뭐냐?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세상은 불평등사회가 된다. 그래서 청동기 때부터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시대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거 의외로 굉장히 잘 나와요. 그건 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시대, 이 무리사회하고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이 약한 경우가 좀 있더라고. 무리사회하고 시족사회, 이거 구분을 못 하세요. 무리사회는요, 무리를 지어서 이제 이동하는 사회. 물론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무리인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이동을 하든 어쨌든 무리사회하고 시족사회는 뭔 차이가 있냐? 여러분들 그냥 간단해요. 무리사회는 가족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시족사회는 가족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히 얘기를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석시대는 무리사회. 이건 뭐냐?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회예요. 먹이를 찾아서.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먹고 사냐?
자, 여러분 밑에 오시면 사냥어로 채집이에요. 자, 사냥어로 채집하면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집을 제대로 질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유적지와 동굴이다. 그냥 구석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짓는 집. 그냥 여러분들 이제 산에 갔을 때 등산하는데 막 비가 막 와. 그러면 나뭇가지 하든지 그냥 여기 뭐지 풀잎 이런 거 해갖고 대충 짓잖아요. 그런 게 막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줘서 제대로 된 집이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다 정착을 하게 되니까 제대로 된 집, 움집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사냥어로 채집을 해요. 그래갖고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데, 자, 무리사회는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져서 이동을 해요. 자, 그러다 여러분들 수십 명, 수백 명이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런 와중에 애가 태어날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애가 태어날 수 있지.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애 엄마를 안다 모른다? 이 애 엄마를 알아 몰라요? 자, 어떤 모른다는 놈들은 이상한 놈들이에요. 아니, 무리 사람들이 다 누구 뱃에서 나오는 걸 봤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알아요. 자, 근데 아버지란 존재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이게 무리사회예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머니는 아는데 아버지의 존재를 몰라. 그러니까 가족 개념이 형성될 수가 없어. 근데 신석기 시대에는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아. 이게 어떻게 보면 시족이죠. 가족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족들이 마을을 이루는 게 부족사회예요. 자, 근데 자, 그래서 여기 설명할 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잘 나오는 게 많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당시 구석기 시대에는 모계 위주의 사회겠어요? 부계 위주의 사회겠어요? 자, 당연히 절대 모계 사회예요. 왜냐?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니까. 누가 아버지인지를 몰라. 여러분들, 이거 이해는 되시죠, 솔직히? 이해 안 되면 내가 뭐 19금을 얘기할 수 없고. 어쨌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는 알아. 왜냐? 무리 사람들이 다 누구 뱃에서 나온 걸 봤으니까. 근데 아버지를 몰라요. 그게 무리 사회예요. 자, 그런데 정착을 하고 아버지도 엄마도 당연히 알고 아버지 누군지 알아요. 그럼 이게 시족이지. 그리고 여러분 또 알아둬야 될 게 그럼 당연히 절대 무슨 사회냐? 모계 사회예요. 절대 모계 사회고 여러분들 신석기 때도 모계 위주의 사회예요. 왜냐? 이때는 전쟁이 없고 집안일이 중요해요. 이때는 절대 모계 사회고 이때도 모계 위주의 사회예요. 정찰했고 농사를 짓고 집안일이 중요해요. 자, 그러다가 청동기 때 부계 위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겁나 잘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애들이 난리가 났어. 그냥 근데 내가 보기에는 좀 한심한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뭐 농포동 유적에선 남성의 조각품이 발견되어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부계 위주의 사회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있잖아 농포동 유적이라 했어요. 나 이거 안 가르쳐요. 시험 때 이거 안 가르쳐요. 서포항 유적, 농포동 유적 한두 번씩 나왔는데 안 가르쳐. 그 여러분 지금 이 지문 내가 얘기한 지문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냐? 농포동 유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석기 시대에 부계 위주의 사회에 진입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신석기 때까지는 절대 모계 사회예요. 근데 어떤 멍청한 놈들은 농포동 유적 안 배웠는데 그걸 고민하고 있어. 여러분들 농포동 유적 그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한 몇 페이지 긴 거는 몇 페이지짜리가 있어요. 거기 중간에 가다 보면 여성 조각품이 발견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따위 건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거 출제자도 그랬을 거야. 신석기 시대부터 부계사회로 진입했다는 게 틀린 거란 걸 아냐 모르냐 물어본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나온 다음에 얼마나 황당한 일인 줄 알아요? 그냥 기타 잡다한 필기노트 이런 데는 저게 다 들어가요. 그 남성 조합품이 발견되었, 여성 조합품이 발견됐다. 그것도 써 있고. 근데 이때 출제자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냥 이해를 안 하면 무식하게 다 외워야 돼요, 이 새끼들이.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농포동 서포항 유적엔,
신석기 시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석기 시대 부계사에 진입했다. 이게 틀렸다는 것만 아냐, 모르냐. 그럼 답 나오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유적을 왜 외우고 있어? 바보 같은 짓이죠, 솔직히. 그냥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는 절대 모계사회, 그리고 여전히 모계사회,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전쟁의 시기야. 전쟁의 시기는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목축을 잘 해도 이게 아무 의미 없어. 왜냐? 지가 그럼 농사 잘 지어놓으면 뭐래? 지배당하면 노예가 돼버리는데. 오히려 최악이지. 농사 잘 지는 게. 왜냐? 한마디로 지배자들이 다 이거 가져갈 텐데. 노예가 되는데. 차라리 이땐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전쟁 능력을 키우는 게 낫죠. 당연히 부계주의 사회가 되는 거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해를 하세요. 외우려고 좀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시족에서 부족으로 발전한다. 시족의 이제 가족 개념, 가족이나 친척이죠. 여기서 이제 부족, 말을 잃었다는 건데, 여러분들 족내혼을 통해서 부족으로 발전했어요? 족외혼을 통해서 발전했어요? 당연히 족외혼이죠. 족내혼은 그냥 그 친인척끼리 어떤 근친상간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된다니까. 족외혼을 통해서 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나중에 우리가 동해를 배우게 될 거예요. 동해라는 나라. 동해가 조계혼을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동해만이 조계혼을 한다면 무조건 틀려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 조계혼은 웬만한 데는 다 해요. 근데 동해란 그 초기 국가가 특히 철저하게 조계혼을 한다. 그게 포인트인 거지. 자, 그래서 기본 그 개념 다 얘기했어요. 자, 무리사회, 시족사회, 부족사회가 어떻게 다르고, 한마디로 무리사회는 절대 모계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의도 모계사회, 청동기 때 어떤 부계가 가부장적 경향이 좀 강해진다. 그리고 시족은 조계혼을 통해서 부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약 70만 년 전에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가 시작됐다. 좀 이따 유적지 얘기했는데, 그럼 그 증거를 내봐. 그러면은 단양 도담리 금굴 유적이에요. 이게 70만 년 전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딴 데서 한 90만 년 전 구석기대에 발견됐다?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90만 년 전부터 구석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최고,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 유적지. 자, 그리고 신석기 1만 년 전. 그리고 뭐 간단하죠. 여기에 이제 좀 정리할게요. 구석기, 신석기. 어차피 저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자, 70만 년 전. 자, 이때는 여러분들 둘 다 석기예요. 후진돌, 쇠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만드는 수법의 차이인데 구석기, 신석기가 세련됐냐? 좀 덜 세련됐냐? 자, 구석기 시대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그 도구의 재료 갖고 얘기하는 거. 구석기, 신석기는 돌이에요. 그런데 청동기 뭐겠어요? 금속 물질이지, 메탈이지. 자, 그래서 이제 청동으로 독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철로 독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건, 돌 같은 거는, 그냥 다 얘기합시다. 자, 돌 같은 건 여러분들, 어떻게 독을 만들어요? 자, 일단 구석기 시대는 깨트려서 그냥, 한마디로 깨트려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쓰는 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뭉툭하게 만들던지. 자, 그래서, 때려서 만드는 거. 그냥 깨트려. 그래서 뗀석기, 이거를 이제 한자로는 타제석기라 그래요. 이건 이제 타격, 이제 부딪히다, 깨지다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 깨트려서 쟤는 만든 석기, 타제석기고, 신석기는 뭐냐? 여러분들 깨트린 게 더 날카롭겠어요? 간 게 더 날카롭겠어요? 간 게 훨씬 날카롭죠. 그래서 이때는 간석기예요. 갈았다. 그래서 갈맞자, 그 다음에 저희 만들 제자 마제석기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리다, 때려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갈아서 만드는 거. 이게 더 날카롭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세련된 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깨트려서 만든 거, 갈아서 만든 거, 때려서 만든 거, 갈아서 만든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뼈도구.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송아지
넓적뼈 막 이런 것도 딱 잡고 어떻게 보면 도구로 쓰기 좋잖아요. 그래서 뼈도구들도 많이 사용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 부분이 좀 난이도가 있을 때 가끔 나와요. 난이도가 있을 때. 여러분들 뭐 뗀석기, 구석, 이걸 틀린 놈은 없어요. 솔직히 뗀석기, 간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 틀린 애도 없어요. 참고로, 이때는 토기가, 구석기 시대에 토기란 거 자체가 없어요. 토기란 거 개념 자체가 없고, 토기란 건 개념 자체가 없다. 그리고 여기는 빗살무늬 토기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토기가 있다.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무늬 토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토기 한 큐에 그냥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 되고, 요 부분이 약간 이제 아주 생초보들한테는 약간 낯설어요. 자, 그럼 봅시다. 구석기 시대에는, 그 만드는 방법이나 석기를 다듬는 수법이나 용도에 따라서 나눠요. 자, 일단 첫 번째 용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사냥도구, 조리도구. 이게 그냥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르개라는 집게라는 조리도구가 있었다. 그럼 틀려요. 자, 집게는 당연히 무슨 도구죠? 사냥도구지. 자, 그 다음에 글개라는 사냥도구가 있었다. 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 글개는 조리도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재에는 집게가 앞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는 집게가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는 집게가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집게 다음에 나온 게 주먹도끼예요.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게는 사냥도구 초기 버전, 주먹도끼는 발전형,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게보다 주먹도끼가 나중에 나왔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니까 주먹도끼 집게인데 여러분들 교재는 집게 주먹도끼예요. 자, 이건 뭔 소리냐? 집게는 이런 거예요. 집게는 그냥 날카로운 부분 한쪽만 있으면 돼요. 이거로 막 찍는 거지 뭐 그냥 동물 죽일 때 찍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주먹도끼는 날카로운 부분과 잡는 부분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면을 다듬었다 해서 양면액석기고 집게보단 이게 훨씬 발전형이에요. 그래서 그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종류가 다양해져. 글게, 밀게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누는 건 여러분들이 틀릴 수가 없어. 생각해 보자고. 자, 여러분들 글게로 사자를 죽인다. 말이 되겠어요? 얼마나 긁어야지? 도대체 얼마나 긁어야지 사자가 죽겠어? 찍어야지. 긁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죽어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긁게? 당연히 조리도구. 집게? 사냥도구. 주먹도끼? 사냥도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확장할 수 있어. 왜냐하면 좀 이제 배우겠지만 구석시대 중기시대는요, 석기가 다양해져요. 자르개, 찌르개 막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새끼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르개가 왜 조리도구인지를 왜 안 가르쳐 줬어요? 난 멍청한 것 같아,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찌르개는 사냥도구예요, 조리도구예요? 사냥도구지. 자르개, 조리도구지.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들으면은 그 뉘앙스에 따라서 이게 저절로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이걸 외우려고 하는 애도 있어. 그냥 찌르개, 주먹도끼, 그냥 집게는 사냥도구, 자르개, 글게, 밀게 막 이런 건 조리도. 그걸 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짜 들어가는 도구가 많아요, 구석시대. 이거 말고 다양해. 그걸 여러분이 일일이 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만약에 새로운 도구가 나왔잖아요. 그럼 생각을 하세요. 자르개, 조리도구, 찌르개, 사냥도구, 집게, 사냥도구.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게 일단 기본 첫 번째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른 분류로 해서 구석시대 전기, 중기, 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집게나 주먹도끼예요. 집게나 주먹도끼가 대표적인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양한 도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여러분들 포인트 이거야. 한 개의 돌이 큰 돌 한 개 갖고 다용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봅시다. 뭐 널쩍한 돌 같은 게 있어요. 좀 날카롭고 집게가 있어. 이거를 찍고 그다음에 뭐 한마디로 찍고 그다음에 뭐 짐승 털 다듬을 때도 이거 쓰는 거예요, 그냥. 왜냐? 이거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능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날카롭고 뭐 그러니까 이거 자를 때 따로 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돌, 뭉툭한 하나의 돌 갖고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럼 여러분 생각합시다. 괜찮아요, 좀 불편해. 생각해봐요. 자, 이거를 짐승 주인데 썼어. 저 커다란 돌을 딱 써서 주인데 썼어. 그런데 막 짐승 털 다듬고 있어. 근데 막 다듬다 보니까 막 등이 근질어. 막 여름이야. 근데 이 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갖고 막 등을 긁는 거야. 괜찮겠어요? 저 피가 철철 나와. 내 피인지 짐승 피인지 몰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파상풍 걸리지. 자, 그리고 막 이거 다듬다 보니까 또 이빨이 근질어. 어떡하겠어? 이 돌 하나밖에 없는데. 설마 그런 일 없겠죠? 이 돌 갖고 이빨 다 나가요. 결론. 하나의 돌 갖고 너무 다용도 쓰면 너무 불편하고 위험해. 자, 그래서 중기는 뭐냐? 자, 커다란 돌이 있으면은 한마디로 이제 깨트리는데 좀 널쩍해요. 그럼 좀 다듬어 갖고 이거는 글개로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여기 날카로운 한쪽 면이 날카로우면 그걸 자르기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돌이 하나의 쓰임새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는 진짜 무식하게 하나의 돌 갖고 그냥 다 썼다면, 막 등근대도 썼고 다 써서 불편하고 위험했다면, 중기에는 딱 깨트린 돌의 모양을 받고 그 좀 쓰임새가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긁게, 밀게, 자르게, 찌르게 같은. 그렇게 좀 도구가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집게 같은 건, 초기 집게 같은 건 이거 하나 갖고 다 했다는 거야, 그냥. 자, 다양해져요. 그러면 후기는 뭐냐? 후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만 했는데, 한 개의 돌이 다용도, 한 개의 돌이 하나의 용도. 그래갖고 전문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무리사회 한 20명, 한 50명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비슷한 돌무기를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대충 깨면 안 되죠. 왜냐? 비슷한 모양을 여러 개만.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쐐기나 정 같은 걸 대고 이제 한마디로 비슷한 모양을 여러 개 만드는 거야. 그게 후기예요. 쐐기 같은 걸 대고 형태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제작한다. 그리고 이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때 되면 이제 중석기 시대예요. 참고로 구석기 시대 후기가 중석기예요. 근데 이때는 계속 같은 시대야. 이때는 사슴이라든지 이런 거 잡는 순배찌르기 같은 이음 도구도 많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 도구는 다 끝난 거예요. 자, 신석기 때는요, 1만 년 전, 간석기 아까 얘기했어요. 다 돌이죠. 그 농경굴지구. 여러분들 그 농경굴지구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요, 페이지 5페이지에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석기, 그다음에 농경굴지구는 그냥 지금의 초기 버전 손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양손을 잡고 땅 파는 도구예요. 그냥 농경굴지구 나면 신석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가락바퀴 이런 거 좀 이따 보시고. 바로 나온 거죠. 가락바퀴하고 뼈바늘. 여러분들 가락바퀴는 뭐 여기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이 통과하는 거 뼈바늘. 당연히 이런 걸 통해서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을 거다 하고 우린 짐작을 해요. 그래서 요거 되게 잘 나요. 가락바퀴 뼈바늘. 그래서 이제 특히 노란색은 좀 더 알아두시고, 자, 네, 토기. 여러분들 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제 보통 토기라 그래요. 그런데 구석기 시대에는 토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토기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흙을 구워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꽤 필요하다고요. 구석기 시대는 토기 없습니다. 그러다 신석기 때는 여러분이 다 알죠. 이건 국사 공부 안 하는 아이들도 개나 소나 다 빗썰미 토기는 알아. 신석기 시대. 어떻게 보면 이거랑 비슷한 게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 반달돌칼, 청동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분은 요 정도는 알죠. 빗썰미 토기가 신석기 때 거라는 건, 대표적인 토기라는 건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요. 빗썰미 토기.
자, 빗살. 자, 빗살 무늬 톡이고, 근데 그전에도 톡이가 있어요. 이름 민무늬, 그 다음에 덧무늬, 눌러찍기 무늬 톡이. 이거는 이제 압인문 톡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한자인데 옛날에 여러분들 십몇 년 전 시험은요, 한자 용어가 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질문톡이, 압은 누를 압자예요. 눌러찍기. 이 문은 무늬 문자예요. 눌러서 무늬를 만들어낸 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빗살무늬 토기를 질문톡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무늬 토기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근데 대세는 빗살이었다. 요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빗살이에요. 빗살,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무늬 토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한 큐에, 이 토기는 한 큐에 한다 그랬는데, 여기 지울게요. 자, 토기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청동기 철견알. 여러분들 청동기의 토기 대표적인 거. 자, 민무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붉은 간토기. 그냥 미송리.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 덧띠새긴 무늬 토기는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제 토기를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토기가 있는데, 여긴 빗살무늬 토기. 여러분들, 거의 빗살무늬 토기가, 여러분, 여기는 없지만은, 그냥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 그냥 이렇게 해서 무늬가 있어요. 빗살무늬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토기를, 이거하고 민무늬 토기는요, 수준이 달라요. 왜냐면 토기를 구울 때 자꾸 깨져요. 그래서 깨지 않도록 이런 무늬를 새겨 넣는 건데, 민무늬는 미니 없다는 뜻이에요. 무늬가 없는 토기. 그래서 페이지 5페이지, 근데 가끔 5페이지 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어떤 새끼들, 무늬가 있는데요? 민무늬? 여러분, 이거 무늬 아니라 이거 깨진 거예요. 깨진 거 시멘트로 발라놓은 거고, 이건 무늬가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민무늬는 무늬가 없는 토기를 민무늬 토기라 그래요. 근데 민무늬 토기를, 그러니까 무늬가 없도록 만드는 게 높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무늬는 청동기도 계속 씁니다. 자, 그리고 붉은 간토기. 자, 이거는 그냥 재미로 외우세요. 자, 붉은 색깔이 있는 토기잖아.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무늬가 없네? 그 다음에 미송리는요, 손잡이가 있는 톡이에요. 거기 보면 손잡이가 있는 톡이 있잖아요. 미송.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무늬가 없네? 손잡이가 있네? 색깔이 있네. 자, 그래서 민무늬,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손잡이 있는 토기, 붉은 간토기.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붉은 간토기를 썼어요. 근데 색깔 있는 거 계속 써봐. 괜찮아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지지. 자, 검은 간토기. 더러워졌다? 검은 간토기. 물론 그건 아니지만 외우기 편하잖아. 자, 그래서 민무늬 계속 써요. 발전이니까. 그 다음에 붉은색, 색깔 거 썼더니 더러워졌어요. 검은 간토기. 끝. 그리고 여기서 덧띠 하나만 챙기면 끝나는 거예요. 덧띠. 그럼 여러분들 토기에 그냥 클리어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자르면 돼. 근데 이제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가 노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결국 가장 어려운 게 요거하고 요걸 살짝 바꿔놔. 여긴 빗살무늬 토기 전에 덧무늬가 있고 여긴 덧띠예요.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기도 다 끝났어요. 도구 토기. 자, 넘깁시다. 그리고 이제 사냥 어로 채집을 하면서 살았고, 구석기 때는 여기 구석기죠. 끊임없이 이동생활했고 동굴에서 살았다. 그리고 한반도에 처음 살기 시작했다. 몇만 년 전이냐? 70만 년 전. 그리고 물이 사렸다.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주로 동굴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굴에서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동굴에서 며칠이고 버텨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낙서한 게 동굴 벽화죠. 동물 같은 걸 많이 그렸고, 또 하나 고래라 물고기를 새긴 뼈 조각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뼈 등에 이제 고래나 물고기 새긴 조각들,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돼요. 대표적인 게 단양 수양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약간 신석기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냥 어로 채집, 어로 물고기 잡이, 고래나 물고기 새긴 뼈 조각, 그렇게 생각하시면 끝. 그래서 구석시대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맨 밑에
가장 어려운 유적지가 나오거든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그냥 유적지를 바로 설명하죠. 신석기 때는, 그러니까 구석기 때는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신석기 때 넘어갔는데, 유적지를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유적지, 별표. 여러분들이, 선사시대가 제일 어려운 분이 여기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멍청하게 공부를 하면, 그냥 암기로 이거 끝장을 내려고 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 유적지도 그냥 어느 정도 알려진 것만 40개가 넘어요. 그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신석기 시대 유적지?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여기 나온 것도 훨씬 많아요. 근데 난 여기 있는 것도 다 외우라는 소리 안 합니다. 주로 나오는 게 여기 서울 암사동, 빗살무늬 토기 아까 봤죠? 그리고, 자, 신석기 때도 농사를 지었어요. 신석기 때도 농사를 지은 증거를 대봐. 그럼 여러분 탄화된 탄화미라고 하면 무조건 틀려요. 탄화미는요, 이건 청동기 시대고, 이건 좁쌀이에요. 그래서 좁쌀, 이건 반대로 돼요. 봉산, 지탐리, 평양, 남경. 그럼 우리 3개 외웠죠? 거기다가 조개무지, 바닷가, 조개, 막 엄청난 조개 무더기가 발견된 곳이 있어요. 그걸 조개패, 그 다음에 무덤총에서 패총이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히 바닷가, 부산 동삼동. 여러분들 이 4개만 외우면 웬만한 건 다 커버돼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흑요석이 잘 나오는 양양오산리. 이런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쉬운 편이에요. 구석기 시대가 제일 어려워요. 그냥 40개가 넘는데 이 중에 그러니까 어떤 애들 어떤 책은 보면 거의 20개 정도 나왔더라고. 유적지가. 미친 거예요. 그거 너무 헷갈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 옛날에 맞았지만 지금은 또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막 그게 섞여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쓰레기 같은 거 자잘한 거 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거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7개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 95%, 되죠. 95%는 커버가 돼요. 그래서 그 7개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쭉 나와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책에 외우기 편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봅시다. 일단은 여기다 쓸게요. 저기 이제 계속 여기 써놓고 이제 저 보면 돼. 자, 첫 번째,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가 몇만 년 전부터 시작했었죠? 70만 년 전. 그러면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 유적지는 무조건 알아야죠. 아까 얘기했죠? 단양, 금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냐? 최초가 그렇게 심하게 잘 나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최초의 금속활자, 최초의 목판 인쇄물, 그 다음에 이걸 뭐랄까? 최초의 저희 주심포 양식, 최초의 다포식 양식 건축물, 그냥 최초의 화폐. 그걸 여러분들 되게 잘 나와요. 마찬가지로 최초. 그래서 여러분들 최초를 써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억이란 것도요, 정리가 돼야지 이게 제대로 암기되는 거지. 그냥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의미 없어요. 최초입니다. 자, 최초인데 이게 뭔 소리냐? 구석기의 유적이 발견된 최초 유적지. 남북한 통틀어서 북한 쪽이, 그래서 이때는 남북한 전체, 그래서 한반도 전체에서 최초로 발견된 곳. 이거는 이제 북한 쪽이에요. 종성 동광진이죠. 자, 그리고 연도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연도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일제강점기라고만 보시면 돼요. 1930년대인데 일제시대예요. 자, 일제시대에 종성 동광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대 유적이 발견됐어요. 너무 차가면 하면 안 돼. 이건 가장 오래된 거고, 이건 최초 발견된 거고. 자, 최초로 발견됐는데, 이때 일본 새끼들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좀 놀랐을 것 같아요? 놀랐어요, 일본 새끼들. 왜냐? 진해 나라에는 발견도 안 된 구석기대 유적이 진해 식민지였던 한마디로 그 조선에서, 한반도에서 발견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이제 일본으로 갔다 그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어떻게 보면 일본 새끼들 얘기는 일본이 더 역사 오래됐고 우리한테 문화를 전파했다는데 오히려 그게 반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충격을 먹죠. 지네 나라에서 발견이 안 된 구석기도 유적지, 그것도 어마어마한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걸 별로 개발을 안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일제강점기다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남한 최초가 또 나와요. 남한 최초 공주석장리. 이건 1960년대라고 외워두셨는데 1964년인데 요 정도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진짜 재밌었던 건 뭐냐면 웃기는 게 그 구석기 시대 남북한에 그 밟을 연도가 나온 게 있었어요, 시험에. 그때 난리 났죠. 아니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하냐, 안 배웠는데 밟을 연도. 근데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것만 알면 풀렸어요. 이것만 알면. 그러니까 뭐 남한에 1950년대 발굴한 게 있어, 그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남한 최초는 제가 얘기했죠, 1960년대 공주석장리 이전에는 없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은 60년대부터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풀리는데 애새끼는 또 안 배운 게 나왔느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알면, 문제 앞으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다 보면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서포항 농포동 유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당 구석기 시대에는 북에, 신석기 시대까지도 구석기 시대는 절대 모계, 신석기 시대까지도 모계, 그것만 알면 풀리는 거였었어요. 자, 그래서 공주석장이 꼭 알아두시고, 참고로 공주석장이요 구석기 시대 보물창고예요. 왜냐하면 딱 저희 한마디로 유적 발굴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층이 있어요. 층도. 그럼 구석기 시대 전기하고 중기하고 후기인데 위가 전기겠어요, 밑에가 전기겠어요? 당연히 밑이 전기죠. 그리고 쌓이고. 그래서 구석기대 후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이 유적인데 석장을 파봤더니 뭔가 후기 유적이 그저께 나와. 근데 느낌이 있잖아요. 좀 더 파면 더 나올 거다. 또 파봤더니 중기시대 유적이 나오고, 또 파봤더니 전기시대 유적까지 나오고, 어쩌면 정확하게 디테일하면 12문화층이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보물창고다. 자, 그럼 우리 봅시다. 자, 평안 한경북도 종성 동광진 한반도 최초 했어요. 그 다음에 단양 도담리궁굴 최고. 자, 했어요. 70만 년 전. 우리나라 70만 년 전 이후에요. 공주석장리 남한 최초 1964년 했어요. 그리고 전교토 후기까지 모든 유적이 발견됐다. 구석기 시대 보물창고다. 자, 지금 이 세 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또 뭐가 있냐? 천천히 우리는 정리해. 또 최초예요. 여기 최초였잖아요 하는데요, 알아요 나도. 자, 최초 인골 사람뼈입니다. 사람뼈. 그러니까 사람뼈, 구석기 시대 사람뼈 최초 발견된 거.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덕천 승리산 동굴 최초인 걸 사람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웠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덕천인 이렇게 외웠어요. 헷갈려. 덕천인.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평안남도 덕천 승리산 동굴인데, 덕천인 외우시면은 그냥 사람뼈가 발견됐구나. 사람인.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그 다음 게 뭘까 하는데, 여러분들 이때 덕천이라든지 그 후의 유적들은요 어땠냐면 사람의 일부 뼈만 발견돼. 엉덩이뼈, 어깨뼈 막 이런 일부 뼈만 발견돼. 그러니까 전체 한 사람의 뼈가 고스란히 발견된 건 없어요. 자, 그러다가 모든 뼈가 다 발견됐는데 그 뼈가 아이뼈야. 자, 우린 그 아이를 뭐라고 하냐? 흥수아이. 그럼 여러분들 인골도 끝난 거예요. 덕천인, 그냥 어른, 흥수아이, 모든 뼈. 자, 그래서 덕천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흥수아이. 자, 덕천인. 그 다음에 자, 모든 뼈가 다 발견된 건 요거는 잘못됐죠. 인골화석이, 그러니까 모든 뼈의 인골화석이 최초 발견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써놓으면 돼요. 흥수아이. 자, 다시 합니다. 자, 덕천인.
자, 일부뼈, 모든 뼈, 홍수아이, 아이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발견된 곳이 충북청원 두루봉동굴이에요. 충북청원 두루봉동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루봉동굴을 흥수동굴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자, 흥수아이가 발견돼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흥수아이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이 동굴을 흥수동굴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 이걸 발견한 사람이 성이 김씨예요. 이름은 뭘 것 같아요? 당연히 흥수죠. 김흥수 씨예요, 김흥수 씨. 그래갖고 김흥수 씨가 발견했던 아이, 흥수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있던 동굴, 두루봉동굴, 흥수동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사 이름을 남기고 싶다. 김흥수 씨, 우리가 계속 배우잖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동굴 잘 찾으면. 자, 그래서 덕천인, 그 다음에 일부뼈, 그 다음에 모든 뼈는 아이뼈, 흥수아이. 처음 우리 몇 개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이미 끝냈어요. 내가 얘기했죠. 7개에서 95%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운기분포를 그냥 보시면 되고, 요 2개. 그래서 지금 여기 끝냈어요. 하나, 둘, 셋, 넷, 5. 끝냈죠. 그리고 요 2개 하면 돼요. 자, 연천전공리. 이거는 이제 주먹도끼와 집게. 이거는 구석기대 전개 대표적인 유적이에요. 요거 아까도 하라 했죠. 집게나 주먹도끼는 구석기대 전개 대표 유적이다.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되는 찌르게, 자르게, 긁게, 밀게는 중기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전기 유적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또 학설을 알아야 돼요. 하버드 대학의 인류학자 중에 모비우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어떤 싸가지 없는 말을 했냐. 자, 여러분들 쭉 가면 여기가 인도예요. 인도를 기점으로 아시아는요, 동아시아, 서아시아예요. 동아시아, 서아시아. 인도를 기점으로. 그리고 이쪽 뭐 중아시아 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모비우스 교수는 이런 말을 해요. 동아시아는 구석기 시대에서도 후졌다. 발전이 없는 새끼들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석기 시대 전개 대표적인 도구는 집게하고 주먹도끼예요. 근데 집게는 뭐 한쪽만 날카로우면 괜찮아요. 근데 주먹도끼는 날카로운 부분과 잡는 부분 뭐 이런 게 다듬어져야 된다서 양면 핵석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프랑스 아슐리안 지방에서 많이 발견돼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란 말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에 가면은 이쪽에는 집게도 발견되지만 주먹도끼도 많이 발견돼요. 특히 유럽, 프랑스 있죠. 자, 그런데 인도 기점 이쪽 동아시아에는 온리 집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먹도끼가 단 한 개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 모비우스는 이런 얘기하죠. 동아시아는 구석기 시대도 후졌다. 그러니까 자존심 많이 상하잖아요. 근데 이 모비우스의 학설을 박살낸 게 한반도에서 발견된 거죠. 연천 전공리에서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발견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여기도 주먹도끼 발견됐네. 모비우스 학설 깨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천 전공리는요, 동아시아 구석기 시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살려준 유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천 전공리 가면 엄청 개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경기 북부죠. 가보시면 들려도 좋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연천 전공리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자존심을 세워준 거. 주먹도끼가 발견돼서. 그리고 하나, 충북 단양 수양계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고래나 물고기 세계인 뼈조각. 그런 여러 다양한 예술품들이 많이 만들어진 게 단양 수양계예요. 그래서 이제 예술품 제작소, 구석기 시대 예술품 제작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린 7개를 끝냈어요. 자, 가장 오래된 거 단양궁궐 70만 년, 최초로 발견된 거 종성, 동광진,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남한 최초는 공주석장리, 그 다음에 최초 인골은 덕천인, 덕천 승리산 동굴,
그 다음에 모든 뼈 다 발견하는 아이뼈고 흥수아이 두루목농골. 그리고 동아시아의 자존심, 주먹도끼를 발견해서 동아시아의 자존심을 세워준 연천전공리.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의 예술품 제작소 단양수양계. 끝. 이 7개는 여러분 자세히 이 최소한 7개는 확실히 외웠어요. 그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웬만한 거 다 풀리는 걸. 그래서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신석기 마무리하고 청동기 넘어갑시다.